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오늘은 450명 더해졌습니다. 나흘 만에 5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만 주말에는 검사 자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수도권은 이미 2.5단계 기준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경제적인 타격을 고려해 여기까지 올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2단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사우나라든지 에어로빅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문 닫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감염을 막기 위해 호텔이나 파티룸에서 연말 행사나 파티하는 것도 모두 금지할 방침인데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모두 1.5단계로 올리고 그중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2단계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시작은 오는 화요일부터입니다. 먼저 오늘 정부 발표 내용부터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은 이미 확진자 숫자로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2단계로 유지하면서도 일부 시설에 추가로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나와 한증막 그리고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실내 스포츠 시설 등입니다. 이른바 2단계 플러스 알파입니다.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 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중대본의 입장입니다. 일률적으로 2.5단계로 높였을 때 중소자영업자들이 받을 타격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시작은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올립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2단계를 적용해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보고 단계를 추가로 신속히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연말 연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수도권 그 조치 중에 10인 이상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JTBC 이자연입니다. 수도권은 벌써 며칠 사이에 1단계에서 1.5단계, 2단계, 또 2단계 플러스 알파까지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또 달라지는 건지 모든 것들을 이한주 기자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기존과 같은 2단계지만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 그리고 아파트 내 카페와 헬스장 등 복합 편의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감염이 함께 격렬하게 운동을 하는 줌바와 에어로빅, 킥복싱 학원도 중단 대상입니다. 정부는 연말을 맞아 예약이 몰리고 있는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파티도 금지합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괄 상향하지만 지역별로는 2단계 상향을 권고했습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부산과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는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또는 오늘부터 단계가 올라갑니다. 2단계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사우나와 실내 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하는 곳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3차 유행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진자 수를 따져보면 이미 전국 기준으로 2.5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물론 경제적 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정이 원래 정부가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거리두기 실행 기간은 수도권은 1일부터 7일까지, 비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인데 앞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상황에 따라 더 빨리 단계를 올리거나 또는 내릴 수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저희 뉴스룸 나오셔서 거리두기를 빨리 올려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2단계로 올라갔고 또 오늘 2.5단계는 아니지만 2단계 플러스 알파가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확산세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확산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들의 동참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메시지는 언제나 간결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2.5단계가 아니라 뭔가 2단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소위 뭐 일부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또 2.25냐라고 네. 얘기하는 게 불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사실은 2.5단계가 공식적으로 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5단계로 개편을 일부러 한 네. 거였으니까요. 예, 그런 면이 있고 또 전국 자체의 상황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광역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전국 단위 2단계 격상을 반드시 고려를 하고 기본적으로 2단계를 고려를 하고 그 중에서 안전한 데만 뭐 괜찮은 데만 한두 군데 빼주는 이런 방식의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파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전국 단위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오히려 몇몇 지역은 수도권보다도 안 좋은 지역들도 있는데 그쪽 단계를 2단계로 바로 올리지 않은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생활방역위에 속해 계시기도 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좀 정부가 의견을 좀 묻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사실 물어봤고요. 사실 이번 논의 자체에서 2.5단계 올리는 안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 2단계로 올릴 거냐 아니면 뭐 지역별로 판단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생방위 위원들도 많이 의견이 갈렸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정부의 이제 결정 자체는 언제나 이제 국민들한테 명확한 이제 상황을 전달하고 위기 상황이 왜 위기 상황이 왔는지 또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러니까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데 이렇게 단계 격상과 관련해서 주춤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애매한 그런 그 스탠스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단계 격상의 발표에 있어서는 명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예 처음에 2.5단계 안은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확진자 숫자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미 어제 2.5단계 기준은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뭐 단계 500명씩 넘어서는 단계인데 어차피 뭐 그 기준 자체가 일주일의 평균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 자체는 되게 엄중하고 또 계절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들도 많이 지쳐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금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과 함께 단계를 좀 조기에 올리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일률적으로 다 하기에는 뭐 자영업자들의 피해, 네. 경제적인 타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정부 입장이다 이런 설명을 오늘 또 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겠느냐 이 문제인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지금 어제 이제 발생자가 오늘 발표된 게 400명대이기는 네. 한데 일단 주말이기는 하지만 검사 수는 주중과 거의 비슷한 수의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초, 그러니까 월화수에 500명 이상을 넘지 않는다면 일단은 이제 편평하게 이제 네, 막은 500명대에서 내에서 편평하게. 편평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강화시켜서 국민들께 동참하면 조금씩 떨어질 걸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주초에 뭐 600명, 700명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상황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중에라도 단계 격상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주초의 결과들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어떻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가 한 템포 늦더라도 국민들이 우선 매번 1, 2차 유행 때도 네. 국민이 먼저 움직이시면서 상황을 해결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참을 강력히 이제 요청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코로나가 막 길어지면서 많이들 또 지치시고 또 경각심도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교수님. 네. 네, 이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목요일 밤 평일 저녁의 상황인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지만 좀 만석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른 테이블끼리는 좀 거리를 떨어뜨려 놨지만 일행들끼리는 또 다 붙어서 식사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뭐 술을 드신다든지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전문가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이제 저 일행 중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있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일행 사이에서의 감염은 거의 뭐 불보듯 뻔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고 더 문제는 그렇게 이제 각자의 또 처한 곳으로 가면 뭐 가족들 만난다든지 자기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 내에서의 집단 발병이나 이런 것들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들이 되는 공간들 특히 이제 좁고 아주 이제 환기가 불가능한 공간들은 되도록 방문을 안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서로 이제 말을 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조금은 습관이 들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선제적으로 좀 방역에 나서지 않으면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 어려우니만큼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단계로 올라가고 처음 맞는 일요일, 방역당국이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났던 종교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모일 수 있는 인원수를 잘 지키고 있는지부터 소모임을 하거나 성경책을 같이 쓰고 있는 건 아닌지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그 점검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꼼꼼히 체온을 잽니다. 유모차에 탄 아이도 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6.7도. 명부 작성을 마친 뒤에야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긴 좌석에 한두 명씩 앉아 거리를 띄웠습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엔 좌석수의 20% 인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정원은 300명인데 오늘은 50명 정도만 참석했습니다. 여기는 20% 보니까 20% 인원은 다 중석인데 각종 대면 모임 아예 안 하시고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예배 외의 소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공용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찬송가나 이제 성경책, 종이가 얇기 때문에 침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금지 내린 상태입니다. 원불교에선 교당 52곳 중 28곳이 오늘 법회를 비대면으로 바꿨습니다. 넓은 교당은 텅 비었고 소수 관계자들만 참석해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법당 앞 스크린에 띄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 679곳을 점검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곳에는 시정 권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도 걱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바짝 긴장하기는 수능 보는 수험생이나 수능을 준비하는 교육당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 치를 수 있도록 어떤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서영지 기자가 시험 치를 교실도 둘러보고 또 확진 판정 받거나 격리 중인 수험생이 시험 볼 장소도 미리 가봤습니다. 며칠 뒤 수능 시험을 치를 교실에서는 칸막이 설치가 한창입니다.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에서 수능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칸막이는 가로 60cm, 높이 45cm. 책상 상판에 받침대 2개를 이용해 칸막이를 고정했습니다. 받침대와 칸막이 때문에 시험지 펼치는 공간이 좁아진 점은 수험생이 미리 유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책상 사이 거리를 두다 보니 교실 안의 책상 수도 줄었습니다. 인천의 경우 한 교실에서 지난해 28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올해는 24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거나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아예 다른 공간에서 수능을 봅니다. 수능 전날이나 당일 증상이 있거나 학교에 와서 발열 체크할 때 열이 감지되는 학생들은 각 학교에 5개씩 마련한 별도 시험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방호복을 입은 감독관이 있는 별도 시험실에서는 이렇게 멀찍이 떨어진 책상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중인 수험생은 병원에서 마련한 음압병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병실에서 혼자 시험을 보니 칸막이는 없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도 별도의 학교에 마련한 시험실에서 수능을 봅니다. 이곳 감독관은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수험생을 감독합니다. 49만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국민수능이라는 말처럼 국민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는 와중에 격리되거나 확진되는 수험생이 더 늘지는 않을까 교육당국의 우려가 큽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칸막이와 소독제 같은 방역 물품이 잘 갖춰져 있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이 학교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 볼 장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로 유난히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험생들을 응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제일 힘든 거는 음식점, 카페, 그리고 헬스장 같은 거리의 작은 사장님들입니다. 현재 저녁 9시까지의 몇몇 제한된 운영만으로도 타격이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리가 가까워지고 또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 정말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작은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하예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옥마을로 인기를 끈 종로구 익선동.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식당 안은 썰렁합니다. 어쩌다 손님이 와도 먼저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주세요입니다. 실내 들어오면 마스크를 다 벗고 싶어 하는데 저희도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정부 그런 대책이고 그러니까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그보다 이른 저녁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깁니다. 사장도 직원도 고민이 깊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제 좀 출근이 좀 어떻게 돼야 될지,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는 카페의 사정은 더 나쁩니다. 손님이 줄면서 빵과 디저트로 채워놓았던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카페는 테이크아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상이 없어도 져야 하는 월세와 인건비로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당분간 아예 문을 닫겠다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뭐 2단계, 뭐 2.5단계, 3단계 그럴 때마다 힘들어요. 거의 99% 줄었어요. 그렇다고 거리 두기를 완화할 수도 없습니다. 확진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장님들은 매일 확진자 숫자만 보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